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달 50만 원 한도에서 사용금액의 10%를 되돌려받아 큰 호응을 얻은 온통대전 등 대전과 충남의 각 지역 화폐들이 축소되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하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가 지역 화폐에 지원되던 국비를 전액 삭감하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 심의를 앞두고 국회 차원에서 다시 살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지난 2020년 도입된 지역화폐 온통대전. 발행 이후 지난해까지 지역 매출 증가액은 4,600여 원인데 이 가운데 21.9%가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지면서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국비 지원이 크게 줄어 이미 상반기에 온통대전 관련 예산이 대부분 소진되면서 지난달부터 충전 한도액은 30만 원으로 캐시백 혜택은 5%로 줄었습니다. 급기야 정부가 내년에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대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실상 지역화폐가 사라질 위기에 빠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다 고물가와 고환율 상황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돼 자영업자 3명 중 1명이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어려운데 정부가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부와 여야 모두에게 촉구합니다. 우리 자영업자와 골목상권, 지역경제를 살 수 있는 지역화폐 예산을 이번 정부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원상복귀시켜서 우리들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최근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를 처음 도입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된 만큼 당 차원에서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역화폐 살리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민주당 내 공감대를 형성하고 당력을 모아서 대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상공인들과 함께 연대해서 이 지역화폐 예산을 살려내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6%나 줄이며 긴축 재정을 예고한 가운데 지역화폐 등 민생 관련 예산이 살아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정부가 내년에 지역화폐 국비 지원액을 전액 삭감하기로 한 가운데 세종시는 재정 부담이 되더라도 내년에 지역화폐 여민전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민전이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소상공인 회생에도 도움이 된다며 최근 편성한 시정 4기 첫 추가 경정 예산안에 여민전 10% 캐시백 지원비 46억 원을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시장은 또 자족 기능을 확충해야 명실상부한 미래 전략 수도로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다며 양질의 기업과 대학 유치, 행정법원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몇 달 전 아산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6살 어린 아들을 학대하고 굶겨 숨지게 한 30대 친모의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비정한 친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아이를 방치해놓고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니는 등 아이가 겪었을 고통에 대한 연민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아산에 사는 30대 여성 A씨는 6살 난 자신의 아들을 집에 혼자 둔 채 남자친구와 같이 20여일간 외출했다 돌아왔습니다.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이 아동은 거동이 불편해 숟가락도 혼자 못 들 정도였는데 결국 굶어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간 10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A씨가 우발적이 아니라 숨질 것이란 명확한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실제로 A씨는 집을 나간 뒤 모텔을 전전하며 보령과 현충사 등으로 나들이를 가기도 했고 친부가 아이와 통화를 원할 때 자고 있다는 등 회피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숨진 아동이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사진을 얻어 아동보호기관에 제출하며 아이가 잘 지내는 것처럼 허위로 꾸미기도 했습니다. 아이를 숨지게 하는 데 일조했다며 함께 기소된 지인 B씨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B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들 모자에게 거처를 제공해왔는데 숨진 아이를 때린 전력도 있고 A 씨가 쓰레기를 쌓아두며 방치하는데도 이를 보고만 있었습니다. 진짜 죄책감이 나도 시달리고 나 미안하고. 시민단체들은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에 환영한다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형량 자체를 보면 과연 일반 살인과 이 아동학대 살해의 어떤 형량이 크게 차별화된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함께 숨진 아동은 3주 동안 방치됐지만 관계 기간에 가정 방문도 없었다며 복지 체계를 손봐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호남고속도로 논산 벌곡 휴게소 인근에서 38살 A씨가 몰던 화물차가 앞서가던 14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다쳤고 화물차에 실려있던 유리가 깨져 도로로 쏟아지면서 한때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새벽 5시 반쯤에는 당진시 합덕읍의 도로에서 25톤 화물차가 후진을 하다 택시와 사고가 나면서 화물차 밑에 택시가 끼어 택시 운전자 64살 최모 씨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또 오전 7시 25분에는 논산 노송면의 한 국도에서 3.5톤 화물차가 갓길에 세워져 있던 15톤 화물차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오후 5시쯤엔 서해안고속도로 서천 IC 부근에서 승용차가 배수로 정비 작업을 하던 2.5톤 신호 차량을 들이받아 승용차 운전자 27살 장모 씨가 의식을 잃고 소방 헬기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서비스 센터에 외제차 수리를 맡겼는데 침수차로 돌아왔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피해 고객은 센터 측에서 폭우가 쏟아진 날 차량을 이틀간 야외 옥상에 방치해 물이 스며들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센터 측은 수리를 맡기기 전부터 이 차량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양정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수석 바닥 시트가 흠뻑 젖었습니다. 시트를 뜯어 살펴보니 부품들에도 물기가 흥건합니다. 지난달 9일 가벼운 접촉사고가 난 권 씨는 차량 뒤 범퍼를 수리하기 위해 B사의 공식 서비스 센터에 차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3일 뒤 돌아온 건 침수된 차였습니다. 권 씨는 서비스 센터가 차량 뒤 범퍼와 후미 등을 떼어내고 테이프를 붙여 이틀간 옥상에 세워뒀는데 이때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합니다. 대전에선 8월 10일과 11일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서비스 센터 옥상에 세워져 있던 차량은 이틀간 거센 비를 맞았습니다. 권 씨는 2년간 비가 오거나 세차할 때 한 번도 내부가 젖은 적이 없다며 센터 측의 관리 소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수포라든가 이런 걸 차량 덮개를 덮어가지고 물이 스며들지 않게 조치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옥상에 비를 이틀 동안 다 맞도록 방치해놨다는 것은 관리 소홀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서비스 센터의 입장은 다릅니다. 외부 사설업체에서 블랙박스를 달 때 보조 배터리를 설치하면서 배수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앞유리에 물을 뿌리면 배선을 타고 실내로 물이 들어오는데 시공업체의 부실 시공으로 생긴 문제라 센터 측이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차량 주인 권 씨는 1년 전 중고로 차를 구매한 터라 블랙박스 시공에 대해 모르는 상황입니다. 블랙박스의 부실 시공으로 인해서 물이 들어왔을 수도 있지만 그 정도의 양 이상이 젖어 있었거든요. 결국은 범퍼를 제거하고 테이핑한 부위에서도 물이 실내로 유입될 가능성도 좀 있었고요. 이렇게 폭우가 쏟아질 때는 카바를 씌워놓든지 실내에 보관했으면 하는 이런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생긴 상황에서 차주인의 답답함은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충남도가 오는 20일 남부출장소 입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논산, 금산, 계룡 등 남부권의 유치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논산시는 출장소가 향후 제2충남도청사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남부권 최대 도시인 논산이 행정 거점이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금산구는 출장소의 목적이 도청에 가기 힘든 주민들을 위해 설치되는 만큼 도청에서 가장 먼 금산에 설치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고 계룡시는 최근 세미나를 열고 교통 중심지로 국방도시인 계룡 유치에 당위성을 내세웠습니다. 공무원이 12명가량 파견될 예정인 남부출장소는 도청이 내포로 이전하면서 소외된 남부권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발전 전략도 모색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이 새로 출범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 공주 부여 청양 지역구인 오선의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추인했습니다. 정진석 부의장은 집권 여당이 당내 혼란으로 위기에 빠졌다며 윤석열 정부가 혼신의 힘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당을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성일종 정책위의장에 이어 정진석 부의장까지 합류하면서 충청권의 입지가 강화될 예상입니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이전에 새 비대위를 출범시킨다는 목표로 내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원장 임명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갯벌 매립과 환경훼손 논란으로 완공까지 무려 30여 년이 걸린 서천 장안국가생태산업단지에 최근 기업 입주가 활발합니다. 수도권 기업들이 대거 입주하고 있는데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충남 남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4만 5천 제곱미터 부지에 500억 원을 투입해 지상 7층 규모의 최첨단 제조 설비를 갖춘 장항산단 1호 기업입니다. 화장품 소재를 생산해 국내와 유럽 등 180여 개 기업에 납품하는 연매출 300억대 글로벌 강소기업인데 지역 인재 40여 명을 채용했습니다. 올해까지 투자할 금액이 약 1,000억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여기서 근무하는 인원이 80명 정도 됩니다. 수도권에서 내려온 직원이 한 반, 그리고 나머지 반은 이 근처 내지는 여기서 신규로 채용을 했습니다. 서해안을 품은 장항국가산단은 63만 제곱미터의 1단계 조성사업지구 분양을 완료하고 83만 제곱미터의 2단계 조성사업이 한창입니다. 서천구는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유치 활동을 전개해 식품과 화학, 기계 분야 등 총 62개사와 1조 3천억 원의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가운데 33개사가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화장품과 식품, 물류설비 제조 등 11개 기업이 준공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입주업체들의 가동이 본격화되면서 산업단지가 서서히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서천구는 이곳에 다채로운 산업 클러스터를 구상 중입니다. 장항산단에는 국비 등 2천억 원을 투입해 해양 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 등을 갖춘 12만 제곱미터의 해양 바이오 클러스터 사업이 추진됩니다. 해양 자원을 이용해 의학과 화학, 에너지, 식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입주하면 국내 최초의 해양 바이오 산업의 산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천구는 또 지난 2019년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산업단지의 국가보안검색장비 생산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합니다. 민선 8개에는 군소 직속의 신규 기업 유치단을 구성하여 2단계 산업용지의 국내의 유수 기업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 신성장 동력 신산업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항산단의 강소기업들이 입주를 완료하고 국가 신성장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면서 충남 서남부권의 성장을 이끄는 산업기지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TJB 문화재단과 대전 지역 중견 작가들의 그룹 전시인 화가 난다 참여작가 6명, 갤러리 고트비는 중증 장애아 가족을 위한 단체인 사단법인 토닥토닥에 후원금 3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후원금은 대전 지역 중증 장애아동의 신체 활동과 재활을 돕는 보조기구인 보장구 구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보장구는 보험 지원이 어렵고 장애아동 성장에 맞게 지속적으로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18세까지.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이웃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충남도를 찾아 추석 명절 지원금 6억 원을 전달했으며 취약계층 12,000여 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인 도원 ENC 성우종 회장은 충남지체장애인협회에 사비 6천만 원을 들여 전달했고 이 성금은 형편이 어려운 장애인 120명에게 명절 지원금으로 1인당 50만 원씩 전달될 예정입니다. 대전시 교육청이 추석 명절 연휴인 9일부터 12일까지 학교와 교육기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개방하는 곳은 교육청과 학교 등 모두 203곳으로 학교마다 개방 여부와 개방 시간 등이 서로 달라 사전에 학교 행정실로 문의하거나 대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 금융중심 은행 설립을 위해 대전 상공회의소와 대전시 은행 설립 추진위원회가 토론회를 열고 당위성과 추진 전략 등을 제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발표를 통해 지역 기업들의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대전 본사은행이 시급하다고 밝혔지만 재원 마련 등이 난제로 꼽혔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첫 대전 시의회 시정 질의에서 주민 참여 예산 삭감을 놓고 시장과 야당 시의원들 간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조원희 시의원은 내년도 주민 참여 예산 200억 원 규모에 맞춰 구청에서 사업을 공모하고 주민 총회까지 끝냈는데 대전시가 갑자기 지원 예산을 절반으로 줄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장우 시장은 주민 참여 예산을 전임 시장이 급격히 늘린 것이 더 잘못됐다고 반박하며 주민 참여 예산 삭감 의사를 재차 강조했습니다.